보시면은 첫 단원이 대단원이 2차 곡선인데 2차 곡선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뭐 원뿔 곡선이라고도 해요. 원추 곡선이라고도 하고 기하학적인 의미하고 그 대수적인 의미 두 가지로 좀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 내에서는 대수적인 의미 그래서 왜 2차 곡선이라고 하냐 XY에 대한 그 2차식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서 2차 곡선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얘가 이제 XY에 대한 2차인데 XY에 대한 2차는 2차인데 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내신 문제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다음 중에서 이제 2차 곡선을 나타내는 식을 골라라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만약에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1차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은 얘는 0 또는 얘는 0이 되잖아요. 그럼 요건 이제 앞에 거 뭐예요? 앞에 게 하나의 직선이죠. 얘도 하나의 직선이죠. 그러니까 얘는 2차 곡선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직선 두 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요건 이제 2차 곡선이라고 안 해서 요건 이제 제외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의 형태는 보는 것처럼 x, y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2차식의 형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이렇게 좀 나타나면 됩니다. 나타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직선이 되니까 그것만 제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2차 곡선의 형태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원이 있고요. 원도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형태에서 요거 날리고 그 다음에 요 x랑 x 제곱하고 y 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원방이거든요. 1학년 때 배웠던. 그래서 원도 2차 곡선의 일종이고 그 밖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메인으로 다루는 건 2차 곡선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입니다. 포물선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 2차 함수를 갖다가 기하학적으로는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적으로 봤을 때는 2차 함수고 도형으로 이야기했을 때, 도형의 방정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포물선인데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물선 안에 2차 함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2차 함수고 2차 함수이자 포물선이 되겠고 이것도 뭐 2차 함수이자 포물선이 되겠고 실제 포물선은 이런 거 말고도 뭐 이렇게 생긴 것도 포물선이고요. 요렇게 생긴 것도 포물선이고 요렇게 생긴 것도 포물선입니다. 정의를 이따 배울 거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아볼, 위볼 이건 이제 뭐 왼쪽으로 볼록한 거죠. 이거 이제 오른쪽으로 볼록한 거고요. 이렇게 좀 부르긴 합니다. 오늘 좀 이따 볼 거고 그래서 포물선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부하면서 좀 들어본 거고 타원 이거 이제 처음 보죠. 타원은 이제 뭐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원을 갖다가 약간 이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요렇게 생긴 원 이런 게 이제 뭐 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차 곡선의 형태가 되겠고 쌍곡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나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함수나 유리 함수 할 때 했던 요런 이제 그래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쌍곡선입니다. 근데 오히려 얘가 좀 독특한 거고 우리가 다루는 쌍곡선은 이게 우리가 점근선이잖아요. 그죠?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 점근선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쌍곡선 또는 뭐 요렇게 생긴 쌍곡선 요런 애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쌍곡선도 정의나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림 자체는 예전에 좀 많이 본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뭐 완전 처음 보는 건 타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이제 각각의 2차 방정식, 2차 곡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에서 각각의 2차 곡선이 되는 조건들이 이렇게 좀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은 미리 볼 필요는 없고 앞에서 이제 하나씩 배우면서 볼 거고 요건 이미 1학년 때 원방할 때 봤던 것처럼 개수 같으면 된다 이런 거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일반적인 2차 곡선의 형태는 이거라고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볼 때는 사라진 게 XY 항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XY 항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고 고등교과에서는 2차 곡선에서 XY 항이 있는 거를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없어진 것 뿐입니다. 참고로 XY 항이 생기게 되면은 얘가 좀 삐딱해져요. 아까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포물선이 뭐 요런 거 있다 그랬고 뭐 타원이 요렇게 생긴 거 아니면 요렇게 생긴 거 있고요. 쌍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XY 항이 생겨버리면 얘네들이 약간 비스듬하게 돈다고 보시면 돼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런 애들이 비스듬하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Y 항은 그래서 사라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뭐 예제에 있는 것처럼 뭐 다음에 도형이 나타내는 게 뭐냐 이런 거 이제 앞에서 배워가지고 올 거고 그러니까 2차 곡선에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학교 수업을 잘 들어보시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원은 타원의 특수한 형태거든요. 결국에는 타원 중에서 특수한 형태로 빠지는 게 원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타원이 되는 조건에 뭐 이런 게 지금 개수가 같으면 안 된다. 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쓰여져 있는 건데 이번에 약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원도 타원에 포함된다고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원은 원이고 타원은 타원이라고 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타원이 되는 조건을 따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원을 뺐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원은 원이고 타원은 타원인 거예요. 같이 취급을 안 하는 건데 이거를 또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치신 선생님들이나 이야기하실 때에는 원도 타원의 일종이다. 그래가지고 타원의 조건으로 이제 뒤에 가서 배울 때 이거를 안 쓰기도 해요. 지금 여기서 이 조건이 들어간 이유는 타원은 원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조건을 쓴 건데 이 조건을 지우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학교에서 설명해 주실 때 들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또 어렵지 않고 막 깊이 있게 배우지는 않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기하가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학교 수업할 때 선생님 수업하시는 내용 잘 보면서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내실지 아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있다. 아까 참고로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이 대수적으로는 2차 곡선이라 그래서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라고 했는데 기하학적으로는 원이나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쌍곡선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이제 원뿔이 있습니다. 원뿔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놓은 입체도형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밑면에 얘를 갖다가 이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라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원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거 이제 교과서에 보면 아마 읽어볼 거리 이런 데 좀 있을 거예요.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건데 그 평면을 자를 때 그 평면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자르느냐 우리가 지금 입체도형에서 요거를 갖다가 밑에 있는 평면하고 우리가 이제 모선이라고 하잖아요. 요 선을. 그래서 요 모선하고 이루는 요 각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면은 평면으로 싹 자르는 거죠.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단면이 생길 거거든요. 입체도형이 이렇게 생긴 평면으로 잘라주시면은 얘를 싹 잘라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애가 참고로 얘랑 이 모선하고 밑면이 이루는 각하고 동일한 각으로 잘라주었을 때 생기는 게 그게 포물선입니다. 참고로 여기 생기는 이렇게 생긴 곡선이 포물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원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좀 작은 각도 요 모선하고 이루는 각보다는 좀 작은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평면으로 잘라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면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요게 타원이고요. 쌍곡선은 반대로 아까 처음에 포물선이 만들어져 있던 요 각보다도 더 가파르게 잘라주시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요 단면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단면의 모양, 요 단면의 곡선의 모양, 요게 이제 쌍곡선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배경 지식 정도로 가볍게 우리가 다루는 요 2차 곡선이라는 게 2차 방정식의 형태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기하학적으로는 요 이제 2차 곡선이라는 걸 다른 말로 원추 곡선이라고 불러서 원뿔 두 개를 이렇게 거꾸로 맞붙여 놓은 애를 갖다가 자르는 단면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거 이제 참고로 그냥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마침 시간이 돼서 얘기한 것 뿐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곡선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곡선에서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볼 거니까 그때 보면 되겠고,
각각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의는 한번 미리 보죠. 원은 이제 뭐 고1 때 배웠던 것처럼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입니다. 그죠? 그 원이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요 점들의 자취. 요게 이제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한 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 그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의 정의였고, 자,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면요. 한 직선과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정.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고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거기 직선과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그래서 이제 이따가 포물선을 정확히 이야기할 때 한 직선이라는 이 직선의 이름을 배울 거고 이 점이라는 애의 이름을 배울 겁니다. 타원의 정의는 뭐냐? 타원의 정의는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에서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 점의 자취. 타원의 정의. 마찬가지로 타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 점이 뭔지 요거를 좀 배울 거고, 중요한 명칭은 이제 거리의 합. 이게 이제 어떤 값으로 일정하냐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 쌍곡선 타원하고 비슷해요. 정의가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떨어진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취. 그래서 얘도 중요한 명칭. 말은 그 두 점, 어떤 점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거리의 차라는 게 중요하겠고, 그게 어떤 값이냐 이런 거. 지구과학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혹시? 거긴 안 하나요? 물리에서 안 하죠? 물리에서 타원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색칠한 애들만 한번 잡고 넘어가 보면은 포물선에서 한 직선과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포물선인데 어떻게 생긴지 이제 그림을 볼 거고, 우리가 이 한 직선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준선이라고 불러요. 준선. 뭐 명칭이니까 이제 알아두셔야죠.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고 그 한 점, 이 점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를 쓰실 때 정의를 이야기할 때 포물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포물선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배우기 전에는 한 직선과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거리가 같은 데의 자취. 이제 포물선을 배우고 나시면은 이제 준선과 초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처음 배운 용어니까 그 용어를 자꾸 좀 써버릇 하셔야 되겠고, 타원.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라고 했는데 이 두 점, 그 점 두 개를 갖다가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물선은 초점이 하나인데 타원은 초점이 두 개라는 소리죠. 그 초점 두 개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인데, 이 거리의 합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배우는 용어로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장축 길이. 장축의 길이. 이게 이제 거리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할 때는 타원은 두 개의 초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로 일정한 점의 자취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쌍곡선 마찬가지겠죠. 이 두 점, 시작하는 두 점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초점이 되고요. 얘도 초점 두 개. 떨어진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취인데
그 거리의 차라는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축의 길이라고 그래요. 주축의 길이. 뭐 이름이 어쨌든 다 생소하게 처음 배우는 애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쌍곡선까지 한꺼번에 다 나가기엔 좀 많고 오늘은 이제 타원 정도까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 앞에 있는 것까지들은 용어를 좀 볼 거고 이게 당연히 교과목도 기하고 뭐 첫 단어는 더군다나 또 이제 2차 곡선 어쨌든 도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가면서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아주 심하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방학 때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는 처음 배우는 내용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되겠고 문제는 난이도를 이렇게 높게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개념원리라는 교재 자체도 난이도가 높은 교재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연습 문제에 보면 이제 뭐 스텝 1, 2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뭐 스텝 2 정도도 크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뭐 고득점 완전 완벽한 고득점을 생각하면은 스텝 2나 스텝 3 이런 것들도 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 보고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하신다고 한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은 뭐냐 방금 쓰고 왔으니까 조금 받아들이는 게 평면 위에 한 점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선 L이 있습니다.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점과 직선에서 이르는 거리, 뭐 떨어진 거리죠. 이 거리가 같은 점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집합이다. 자취다.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은 뭐 이런 상황이죠. 자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점하고 직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데를 다 찾아볼 거예요. 그럼 우선은 그림을 좀 잘 그리기 위해서 보조선으로 이런 선을 하나 싹 그어보겠습니다. 수직으로. 그러면은 직선하고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데는 어디 있느냐 보시면 우선 제일 쉽게 여기 점 가운데 떨어진 거리 같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한 요 정도쯤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리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네들 다 찾는 겁니다. 그런 애들. 그래서 쫙 연속적으로 이어주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게 이제 우리가 포물선이 된다. 포물선의 정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 점, 처음에 얘기했던 이 점을 갖다가 F라고 쓰는데 이름이 이제 초점, 포커스 이니셜 따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이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아까 뭐 L이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준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포물선이라는 거는 초점과 준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데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놈의 자취의 방정식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된다. 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그 정의가 중요한 게 2차 곡선을 뭘 배우든지 간에 아까 처음에 써드렸던 그 핵심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포물선은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게 초점하고 준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타원 같은 경우에는 초점 두 개랑 그 아까 거리의 합이라는 거 장축이라고 그랬거든요. 걔가 중요하고 타원 같은 경우는 초점하고 주축이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걔네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용어들은 좀 있어요. 이름을 좀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봤던 이 회색 보조선이 있어요. 그럼 이 회색 보조선에 대해서 회색 보조선이라는 게 결국에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선이거든요. 수직인 선.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차함수의 여기 축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축, 이 축 같은 거. 그러니까 원래 함수적인 관점에서는 2차 함수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축방이잖아. 대칭성. 근데 여기서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초점하고 준선이 더 중요합니다. 얘 축이라고 똑같이 부르고 그리고 그 축이 그 포물선과 만나는 요 점이 하나 생겨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2차 함수에서도 여기에 점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꼭지점이라고 하잖아요. 얘도 똑같이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축이나 꼭지점이라는 표현 자체 당연히 알아는 두셔야 되겠는데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는 항상 초점 준선 얘네가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2차 곡선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문제에 그 주어진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의는 2차 곡선 위에 있는 그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초점과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포물선이라는 거는 이거 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포물선을 그릴 때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초점하고 선을 이렇게 준선을 이렇게 걷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 반대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인 보조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떨어진 거리가 같은 데가 되겠죠. 여기를 초점, 여기를 준선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린 이렇게 생긴 게 얘가 약간 기본 형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할 때 기본이 아볼이잖아요. 얘가 위볼이고 그런 것처럼 이게 기본 형태. 이제 왼쪽으로 볼록한 거죠. 그죠? 이제 왼쪽으로 볼록한 거. 요거 이제 오른쪽으로 볼록한 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또 이렇게 나뉘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점하고 직선인데 만약에 내가 점이 여기 있고 아까처럼 직선이 세로선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로선으로 이렇게 있다. 얘가 준선이고 얘가 초점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거리가 같은데 찾아주면 여기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포물선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2차 함수 아볼이죠. 여기가 꼭지점, 얘가 축이 되는 거. 그럼 반대로 만약에 준선은 여기인데 초점이 요 밑으로 가면은 떨어진 거리 같은 데가 여기쯤에 있을 거고 이렇게 찾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위볼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교과에서의 포물선의 모양은 4개. 아볼, 위볼, 왼볼, 오볼, 오른쪽 볼 이렇게 다 있는데, 왼볼, 오볼 뭐 이런 표현 잘 하진 않고 뭐 그렇게 부르는 말이 명칭은 그게 맞는데 어감이 이렇게 뭐 딱 편하진 않아서 그냥 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포물선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포물선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 뭐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물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4가지 그림이 있다고 봤고, 그럼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이죠.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다 자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은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똑같이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폭넓게는 이 방정식이라는 건 다 자취의 방정식으로 구하시면 되겠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그 자취를 주어지는 애를 점을 갖다가 뭐 x, y라고 두고 그 다음에 그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관계식, 이 등식이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다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거고, 자, 그러면은 포물선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다 그려져 있는 걸 보면은 괜히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제일 기본이 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 오른쪽에 있는 애,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방정식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제일 기본적으로 이 꼭지점이 원점이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가 원점이 되는 상황. 여기를 이제 원점에 올려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초점이고 얘가 준선인데, 그때 그럼 초점의 좌표 여기 이제 거리 같잖아요. 내가 여기를 p,0이라고 두겠습니다. 문자로. 그럼 자동으로 이쪽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점에다가 올려놓고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좌표를 미지수로 잡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방은 그 자취를 물어보는 점을 잡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아요.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이게 정의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관계식은 다 정의예요. 그러면은 초점에서부터 위의 점까지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하시게 되면은 x-p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죠. 그죠? 빨리빨리 오세요. 늦어, 앞에 내가 일부러 좀 기다리셨는데도 늦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고, 요거는 이제 뭐랑 같냐면은 요 거리가 같은데 요 거리는 거리니까 둘이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 x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요. 정리는 다 생략 하니까 나오는 게 y의 제곱은 4px가 만들어지고 그게 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책 없어요? 네, 있어요.
빨리 끝내세요. 자, 앞에 내용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처시간 왜 듣는 거요? 아니 저 시험 오늘 끝났어요. 아 그걸 못 상관이 그 시험 끝날 때 일찍 끝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긴요. 온 거에 감사한 말도 안 소리 하면서 됐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4px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의 방정식의 폼이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포물선이 준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초점이 잡혀 있을 때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잡힌 애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을 원점이 되게 잡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를 갖다가 떨어진 거리 같잖아요? 요 초점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p, 0이라고 하면 요 준선은 역시나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차이점이 저기서는 p가 양수, 여기서는 p가 음수. 얘도 똑같이 어쨌든 식 세우면은 식은 똑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식 세우면 식은 똑같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 준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물선이 이제 준선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세로 방향일 때, 그러니까 이제 왼쪽 볼로 오른쪽 볼로 왼볼 오볼 이런 상황일 때는 다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 꼴이다 라는 거고, p가 0보다 크면은 이런 모양 왼볼 p가 0보다 작으면은 이런 모양 오볼 오른쪽으로 볼록한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쉽네요. 뭐가 쉬워? 정말 쉬웠으면 좋겠어. 어렵진 않은데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 위에 그림이 있고, 반면에 이제 이번에는 초점이 아까 준선이 이제 가로 방향인 겁니다. 자, 이렇게 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포물선이 이렇게 보조선 잡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때 마찬가지로 얘 방정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준 요 꼭지점 여기를 갖다가 원점으로 이렇게 좀 잡고 x축 y축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초점을 갖다가 이제 0,p 잡는 순간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잡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물선의 정의,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x, y 거리 공식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다. p에서 f까지의 거리는 루트 뺀 거 제곱 y 뺀 거 제곱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y 좌표의 차니까 절대값 y 마이너스 p 해서 양변 제곱 하게 되면은 어쨌든 계산 생략하시고 x의 제곱은 4p y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참고로 2차 함수가 y는 뭐 4p분의 1 x제곱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아볼 그래프죠. 근데 이렇게 안 쓴다고요. 이렇게 나타내지. 포물선의 방정식은 모양 자체가. 그래서 요런 수식이 얻어지고요. 방금 전에 이제 가로 방향에 이제 세로 방향으로 준선이 놓여져 있을 때 왼볼, 오볼 뭐 그 상황에서도 p의 부호에 따라서 준선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얘기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 x제곱은 4py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준선이 가로 방향이 되는 거고, p가 양수면은 위에 있는 거고, 위에 p가 음수면은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미 알고 있던 용어 아볼, 요거는 이제 위볼, 이렇게 좀 부르는 모양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은 수식은 두 가지인 거죠. y의 제곱은 4px 꼴이 있는 거고, x의 제곱은 4py 꼴이 있는 거예요. 뭔 차이냐? y 제곱은 4px 꼴은 준선이 세로, 얘는 준선이 가로 잡히겠고, 그 다음에 요 p라는 놈의 부호에 따라서 p가 양수면은 요렇게 그려지고 p가 음수면은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에서는 밑에 가로 방향에서는
P가 양수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P가 음수면은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거로 크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수식을 방정식을 갖다가 뭐 굳이 이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포물선의 기본형, 이게 이제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이제 이런 형들이 나와요, 그죠? 기본형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표준형, 그 표준형을 갖다가 전개해서 만들어내는 게 일반형.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주로 일반형이 많이 나와서 내가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2차 곡선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의. 2차 곡선 정의. 쭉 나머지는 됐고요.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도 다 봤어요. 여기 예제 하나 있습니다. 예제 잠깐 보시면, 다음에 2차 곡선 포물선을 보시고 초점하고 준선의 방정식을 따래요. y제곱은 마이너스 12x죠. 그럼 얘를 갖다가 y제곱은 4px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y제곱은 4px꼴이니까 준선 세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p가 음수니까 여기 요렇게 있겠죠. 왼쪽에 있겠다. 그러면은 얘 초점이 지금 여기에 초점이 있을 거고, 여기가 지금 준선, 그죠? 그때 p 값이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이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 준선까지 요 떨어진 거리가 결국에는 p의 절대값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가 기본형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떨어진 게 3칸. 여기가 지금 원점이니까 원점. 그럼 얘는 초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0이 되겠고, 준선은 뭐가 되냐? x는 3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바로 따져. 그림 안 그리시고. 자, 2번은 x의 제곱은 2y예요. 그럼 x의 제곱은 4p y의 꼴로 맞춰주시고, 자, 얘는 x의 제곱이니까 준선이 가로선, p가 양수니까 위에 이렇게. 그러면은 축을 그려놓고, 여기 지금 꼭지점이 지금 원점인 기본형이니까 여기에서 초점이 여기 떨어진 간격 여기 땡땡이로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요 땡땡이가 지금 절대값 p라고요. 절대값 p. 그러니까 뭐야, 지금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0,2분의 1이 되고, 준선은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그림은 원래는 이제 문제 풀 때는 불필요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림은 많이 그려버려 하시고. 됐죠? 된 거요. 자, 뭘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요. 자, 평행이동. 여러분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형에 있던 애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x축으로 n만큼 위에다가 x 화살표 x 빼기 m, 옛날에 그냥 주구장창 했어요. y축으로 n만큼 y 화살표 y 빼기 n 이렇게 대입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쓰라 그랬죠. 그냥 하면은 저런 식이 만들어진 거야. 하면은 저런 식이. 마찬가지로 밑에도 x제곱의 형태에서도 x제곱은 4p y의 꼴에서도 x축으로 n만큼 x 화살표 x 빼기 m, y축으로 n만큼 y 화살표 y 빼기 n 대입하시면 이렇게 당연히 만들어지는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아무튼 어쨌든 저쨌든 뭐가 중요하다? 포물선에서 중요한 거는 초점하고 준선이다. 그럼 평행이동했을 때 초점하고 준선이 어떻게 변하느냐? 원래 거에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처음에 y제곱은 4px에서 p가 양수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가 좌표 평면에서 p가 y면은 초점이 지금 여기 p, 0이고,
그 다음에 준선이 여기 x는 마이너스 p고 x는 마이너스 p. 그래서 포물선이 이렇게 있던 건데 얘를 갖다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이시면 요 꼭지점 0,0이 어쨌든 mm 가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m,n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동이 되겠죠. 그럼 얘만 가냐? 아씨 얘도 가겠죠. 그죠? 초점도 가겠죠. 이 정도로. 그러면 이동한 점을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p에다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준선도 가겠죠. 한 이 정도라고 하시면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p였으니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는 어차피 움직여봤자 뭐 세로선은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겠다. 초점, 준선, 꼭지점. 요런 애들이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 매번 이렇게 그림 그려 찾을 거냐? 그건 아니고 해보니까 요 평행이동된 수식을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표준형에서는 우선은 꼭지점을 먼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꼭지점. 꼭지점은 뭐냐? 결국엔 얘네가 지금 00 되는 값을 찍으면 그게 꼭지점. 그죠? 꼭지점이 지금 m,n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y의 제곱은 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선은 세로선입니다. 근데 준선, 세로선 기준으로 꼭지점이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P부호라 그랬어요. 그래서 P부호가 지금 양수면 꼭지점 기준으로 초점이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가 초점. 준선이 왼쪽에 있겠죠? 여기가 준선. 땡땡이 간격으로. 땡땡이는 뭐로? 절대값 P로. 그럼 어렵지 않게 초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그냥 더하면 되잖아. m 더하기 p, n 되겠죠? 준선은 뭐가 돼요? 준선은 x는 m에서 p만큼 까면 되죠. m-p.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정보들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포물선 그림을 약식으로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 같은 거 그릴 때 좌표축 안 잡고 그리면은 아볼, 이볼 그리고 축방 돌리고 이 정도로 끝내듯이 포물선 그리실 때 대표적으로 필요한 보조 도형들이 뭐냐면은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 꼭지점, 그 다음에 같은 거리 떨어진 여기 초점, 같은 거리 떨어진 여기 준선.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뭐 꼭지점, 같은 거리 떨어진 초점, 같은 거리 떨어진 준선.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도형의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이때 여기에서 이제 준선 기준으로 위에 있냐, 그래프가 지금처럼 다 위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런 게 다 기본. P가 양수일 때, 그죠? 음수일 때는 다 반대로 내리시면 돼요. 이 정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없어. 일단 문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아까 뭐라고요? 전개한계 일반형이에요. 전개한계. 표준형을 전개하신 게 일반형이고, 그럼 일반형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표준형으로 만드셔야 돼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건 완전 제곱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구장창했던. 그죠? 자, 일반형의 폼이 두 가지예요. y제곱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꼴이 있어요. x제곱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꼴이 있어요. 뭐가 눈에 들어와요? y제곱이 살았냐 x제곱이 살았냐죠. y제곱이 살았으면 뭐예요? 준선이 세로선이죠. 준선이. 그래서 왼볼이냐 오볼이냐 이게 되겠고, x제곱이 살아있으면 준선이 가로선이죠. 그래서 아볼이냐 위볼이냐 이거죠. 옆에 보시면은 포물선이 되기 위한 조건이 써 있는데 잘 보니까 a, b, c 상수고 a는 0이 되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이야? 자, y제곱이 살아있을 때는 x가 무조건 살아야 돼. x가 살아야죠. y제곱은 4px 꼴 아니야. 포물선이 지금. x제곱은 4py 꼴 아니야. y제곱이 살았으면 x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y는 죽어도 상관이 없죠. 1차 y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는 거야. 같은 논리로 x제곱이 살아있으면은 반대로 y가 무조건 살아야 돼. 얘가. 이 기본형의 구조를 통해서 납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첫 시간에 지각하면 빠져야 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아니 맞잖아. 여기 개념 원리 익히기 여러분이 좀 해보셨는데 내가 좀 해보면 보시면 이런 문제들인데 한 개만 보면 초점이 마이너스 4,0이고 준선이 x는 4예요. 그러니까 준선이 x는 4고 초점이 마이너스 4,0. p 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p 값이 천천히 보면 아직 뭐 처음 막 배웠으니까 구조가 바로 좀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나중에 익숙한 십자가 안 그리는 거고 초점이 마이너스 4 여기네요. 준선이 x는 4 여기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저기 꼭지점이 어디예요? 초점하고 준선의 정 가운데니까 여기네.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죠? 그러면 가로가 양 5볼이니까 y제곱은 4px가 되는데 여기서 p 값이 얼마냐? p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게 절대값이 p라 그랬다. 여기 절대값이 p. 그러니까 얘는 지금 p가 음수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나중에는 이거 안 그리고 그냥 보고 바로 하시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3번은 초점이 0,2고 준선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좌표 평면에서 초점이 0,2 여기가 초점이고요. 준선이 y는 마이너스 2예요.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준선입니다. 그러면은 포물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꼭지점이 돼서 초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지금 2라 그랬으니까 얘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형태 자체가 준선이 가로선 x제곱은 4p y의 꼴인데 p 값이 얼마가 되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p의 절대값이라고요. 2. 근데 얘는 지금 양수 아닙니까? 그래서 2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y x제곱은 8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밑에 2번은 반대로 여기서 이제 1번 내는 거죠. 아까 한번 해봤었고 3번 표준형에서 꼭지점, 초점, 좌표 따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잘 안 나와요. 세로선에 대한 준선 세로선에서 왼볼, 오볼이 잘 나오지. 왜냐면 이제 가로선에서 아볼, 위볼은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은 얘 지금 y-2제곱 마이너스 4의 x 빼기 3인데 얘를 갖다가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에서 찾으시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 꼭지점이 뭐가 돼요? 빵빵 되는 거니까 3,2다 찍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예요. 그 말은 4p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y제곱의 형태니까 세로 방향에 준선이 있는 건데 꼭지점 기준으로 얘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얘가 p 값이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오볼로.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은 옆으로 가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니까 옆으로 같은 간격 땡땡이 가가지고 여기가 한쪽이 초점이고 한쪽이 준선인데 지금 저런 모양이니까 이쪽이 초점이고 이쪽이 준선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그럼 초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P가 지금 얼마야? 여기가 지금 1이잖아요 절대값이.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는 왼쪽으로 한 칸 빠꾸했으니까 2,2 준선은 뭐가 돼요? X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4 그래서 꼭지점, 초점, 준선 이렇게 다 찾을 수가 있겠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일반형을 갖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표준형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원방할 때도 많이 했죠. 자, y제곱 여기 4y 16 있죠. 완전 제곱하시면은 y제곱하고 4y 기준으로 y 더하기 4의 제곱 만들어집니다. 그죠? 있던 거 다 제끼시면 여기 12x 넘어갔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16이고 여기서 새로 생긴 상수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아니죠. y제곱 지금 플러스 4y니까 이게 얼마? 2 돼야 되죠. 완전 제곱 되려면은. 그럼 여기에다가 상수항 그대로 똑같이 더해주시면 되겠죠. 원방할 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지가 요령껏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2. 아, 이쁘게 줬어요. 쉬운 거라. 12로 묶으면 x 빼기 1. 처음에는 잘 안 되면은 4 p 꼴로 다 바꿔주시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위에 문제랑 같은 거거든. 그러면 꼭지점 찍고 뭐야? 빵빵 1, 마이너스 2 찍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같은 pp 간격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초점이고 하나가 준선인데 지금 p 값이 3으로 양수니까 여기가 초점 여기가 준선. 그래서 p가 지금 3이니까 초점 얼마? 4, 마이너스 2. 준선 뭐야? x는 여기 1에서 왼쪽으로 3만큼 깠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완전 쉽죠? 응. 완전 쉽죠. 너무 어려운데요? 어디 가요? 아니에요. 뭘 또 아니에요. 자, 여기서 예제를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필수. 네? 뭐 뭐라고? 여기를 이제 풀 거라고 내가. 네. 내가 잘 보라고. 네. 예? 잘 집중해서. 응? 아주. 다음부터 이제 일찍 오세요. 시험 끝나자마자. 와. 알았어요? 오늘은 시험이 끝났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덜 찍었어야죠. 와. 지금 아니다. 시험이 의미 지금. 자 1번에 0, 마사하고 y는 4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게 뭐예요? 이게 점과 직선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게 포물선이죠. 뭐 당연히 지금씩 배운 게 포물선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포물선이긴 한데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는 거고 여기서는 원래 초점 준선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출제 의도는 자방으로 구하려는 거예요. 자체 방정식. 어떻게? 얘를 x, y라고 둬.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y 빼기 4 빼기 더하기 4제곱이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y좌표의 차니까 y 빼기 4죠. 이거를 제곱해서 정리하라는 소리야. 원래 여기 의도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왜? 이 자식 정체가 초점이고 이 자식 정체가 준선이니까 초점이 0, 마이너스 4고 준선이 y는 4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y는 4니까 가로선인데 위에 있냐 밑에 있냐 해보면 여기가 마사점이니까 당연히 위에 있겠죠? y는 4는? 그러면 꼭지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꼭지점은 여기서 지금 요 가운데 여기에 꼭지점이 있다 이거죠? 당연히 얘는 지금 기본형이라 꼭지점 0,0이네요. 간격 같으니까 중점이라 그럼 이렇게 생긴 애죠. 뭐예요? x의 제곱은 4p y인데 p가 얼마? 여기 지금 떨어진 간격이 얼마? 여기 4잖아. 근데 이건 절대값이라 그랬고 밑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된다고요. 1번 답을. 2번처럼 자방으로 안 구하시고 초점 준선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거죠. 이건 뭐 지가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방을 할 줄도 아시긴 해야 돼요. 할 줄도 알긴 해야 됩니다. 2번이 뭐? 2번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지금. 2번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준 거죠. 뭐예요? 초점이 2분의 1, 0이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초점이 2분의 1,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가 x가 2분의 1이니까 준선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소리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은 꼭지점은 여기에 정 가운데 센터 중점이니까 때려주시면 얘도 0,0 꼭지점. 이거죠. 그럼 얘는 y제곱은 4p x인데 p가 지금 얼마? 2분의 1 간격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오른쪽에 그랬으니까 p가 양수일 때라 2분의 1. 얘가 a, 2 지난데요. 대입하시면 되죠. a, 2 대입하시면 2는 4고 얘는 2a죠. 그래서 a는 뭐 2다. 이런 게 교과서 문제입니다. 자, 다음 포물선 일반형입니다.
얘를 갖다가 바꾸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표준형 바꾸는 건 이런 식으로. 자, 얘랑 얘 기준으로 완전 제곱 y 빼기 1제곱 있던 애 제끼면 8x 제끼면 -17 여기서 새로 생긴 상수항 더해주시면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러면은 8로 묶어주시면은 x 빼기 2까지 됐죠. 잘 안되면은 4로 나누시는 거고 4 곱하기 2입니다. 4px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꼭지점 뭐예요? 2,1이죠. 자 얘는 y제곱 형태니까 준선이 세로 방향인데 지금 p값이 2로 양수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두 칸씩 떨어지면 되겠는데 그 두 칸씩 p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초점 여기가 준선 그럼 초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4,1이 되겠죠. 준선은 뭐가 되냐 여기서 왼쪽으로 2만큼 빠꾸 했으니까 여기가 x가 2였으니까 빠꾸 하면은 x는 뭐요? Y. 빵이죠. 뭔 소리입니까? 2에서 2 뺐으면은 맞아요? 여기가 x가 2콤마인데 여기서 2 뺐으면 빵이죠. 다 구했죠 그러면 3개. 이게 하다 보면 속도가 붙는데 그렇게 속도를 붙일 필요도 없고 제대로 저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얘 완전 제곱 x-5제곱 넘어가면은 4y-21 새로 생긴 상수항 더해주면 25 플러스 4니까 4로 묶으면 y 더하기 1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 5,-1 x제곱 형태니까 가로 방향의 준선인데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p 값을 보면 돼요. 여기에서 땡땡이 땡땡이만큼 오르락 내리락인데 지금 p는 땡q 1이죠 둘 다 4px에서 여기 지금 p 값이 1이죠. 그럼 이제 위에가 초점이냐 밑에가 초점이냐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위볼이냐 아볼이냐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p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준선. 그래서 초점은 여기에서부터 위로 한 칸 뭐예요? 5, 빵. 준선은 여기에서부터 밑으로 한 칸 y는 뭐요? -2요. 여기서 한 칸 내렸잖아요. 여기가 좌표가 마이너스 밑으로 내렸으면 y 좌표를 보셔야 될까? 이 y 좌표가 지금 -1이잖아요. 밑으로 한 칸 내렸으면 -2죠. 네? 아, 네. 아내가 아니고 네. 왕십죠. 왕십다. 아이고, 어떡해요. 왕십죠 진짜. 장난 아니죠. 자 다음 여기가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건데 똑같은 문제인데 왜 또 내냐 밑에 보시다시피 해설이 자방으로 구하라는 해설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우리가 포물선에서 초점과 준선 꼭지점의 위치 관계를 구하라는 게 있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는 자방보다는 왜냐면 자방은 오히려 좀 단순 연산 쪽에 가까우니까 지금은 꼭지점하고 초점하고 준선 사이의 위치 관계 그림을 자꾸 그려버릇 하시면 되겠어요. 예, 초점이 3,4야. 여기가 초점이 3,4야. 자, 준선이 x는 -2야. 이거 더 쉽죠, 이거. 자, 준선이 그러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우선 기본적으로 세로선인데 왼쪽에 있겠죠. 여기가 x는 마3이니까 여기가 준선 x는 -2 이렇게 그린다고. 그럼 그리고 나서 보조선 찌 여기 정 가운데가 뭐야? 여기가 꼭이죠, 꼭. 땡땡땡땡. 얼만큼 떨어졌어요? 얼만큼 떨어졌어? 아, 저 못 들었어요. 그 얼만큼 떨어졌냐고 여기서 초점에서 여기까지가 3 같은 소리 하는데 3에서 마이까지인데 5 떨어졌어요. 5 여기가 3이잖아요.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3이잖아요. x가 여기가 마이고 그럼 떨어진 게 5죠. 왜 1이니까 네. 그러니까 땡땡이 하시면 이거 얼마? 2분의 5씩이죠. 2분의 5씩. 아 그럼 꼭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여기서 2분의 5만큼 앞으로 빠꾸 하면 되잖아요. 그럼 3 빼기 2분의 5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네요. y좌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꼭. 떴네요. 그럼 꼭. 자 그럼 이제 표준형 만들어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세로 방향이니까 그래프가 이거 아니야 이거 y제곱꼴 아니야. 그러면은 y제곱은 4p x꼴이었던 거잖아. 그걸 이제 얘 보고 만들면 되잖아. 여기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4라고.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 y 빼기 4 써야지. 여기다 뭐 써야 돼? x 더하기 2분의 1 써야지. 그래야 꼭지점이 저렇게 나오지. 그리고 p 값이 지금 얼마야? 2분의 5. 여기다 2분의 5. 얼마나 쉬워요? 똑같이 따라 하시면. 질문 있어요? 뭐? 질문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2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 하면서 그리고 잘 이해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 지금 네가 늦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 그냥. 아니 왜요? 좀 늦게 늦을 수 자, 있죠. 초점이 1,3이에요. 준선이 y는 1입니다. 가로선이에요. 가로선. 근데 여기가 지금 y좌표가 마3이야. 그럼 y는 1은 얘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당연히 위에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조선은 초점에서 수직으로 축. 여기 정가운데 센터 박아주시면 여기가 꼭 얘가 지금 초점이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1에서 마3까지면 얼마예요? 4. 4요. 그러니까 여기 땡땡은 얼마? 2. 그럼 꼭지점은 뭐야? 좌표가. 여기서부터 위로 2칸 올리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그럼 위로 2칸 올리면 x좌표는 안 변하고 y좌표는 2칸 올리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준선이 가로 방향이니까 x제곱꼴이야. x제곱꼴이라고. x제곱 4p y 이 형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을 만들어. 꼭지점이 1,1이 되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x 빼기 1 있어야 되죠. y좌표가 마1이 되려면 여기 y 더하기 1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p 값의 절대값이 2야. 여기다가 2 아니면 마 있으면 되거든 이제. 그럼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프가 이거잖아. 그럼 이때는 p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음이야? 음이야. 찍지 말고. 그래서 마이너스 2야. 이게 답이야. 이게 얼마나 쉬워요. 물론 이런 문제만 나오진 않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했던 공수 1, 2나 대수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 기하는 시험에서도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은 뭘 잘해야 되겠어요? 그림. 그렇죠.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잘. 나처럼 뭘 잘이야. 나처럼 그리세요. 나처럼. 뭐 아시다시피 개념 원리 여러분 밑에 이제 이 확인 체크 있습니다. 확인 체크. 근데 뭐 개념 원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확인 체크가 주로 이제 3개씩 주로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밑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자기는 밑에 게 좀 어렵다. 그럼 위에 거 하시면 돼요. 처음 차근차근. 없어도 돼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자, 마지막 예제가 지금 포물선의 활용인데 이걸 예제라고 해야 되는 보세요. 그림과 같이 8,4가 있어요. A.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고요. 포물선이 있어요. 위에 점 많아지 P라고 하죠. 그랬을 때 초점을 F라고 했을 때 AP, PF 합을 구하래요. 자, 포물선 얘기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포물선 하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포물선 하면 중요한 거는 뭐 2가지, 3가지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로만 얘기한다면은 초점하고 당연히 준선일 테고 3가지 한다면은 요 사이에 껴있는 뭐 꼭까지 얘기하면 되겠죠. 꼭지점까지. 초꼭준.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이거 초점 있어요. 준선이 없죠. 대부분 문제에 준선 안 그려주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셔야 돼요. 준선 잡아서. 자, 현재 P가 얼마예요? 이제 많이 했잖아요. Y제곱은 8X야. 4PX니까 P가 얼마? 2야. 그럼 여기서 2 떨어졌으니까 초점의 좌표는 2,0 되겠죠?
그리고 준선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이게 준선이라고 거놓으셔야 된다고요. 왜? 거놓고 나서 뭘 이용해야 된다 항상 문제 풀 때는 포물선이면 포물선의 정의, 타원이면 타원의 정의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P가 있다며 그럼 정의가 뭐야? P에서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이걸 해놓고 그리고 뭐 구하래요? AP랑 PF를 더하래잖아. 물음이. 근데 PF랑 뭐랑 같아? 얘랑 같다며. 그러면 결국에 얘 더하기 얘 하는 거를 얘 더하기 얘 하면 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재면 되는 거죠. 이 거리. 얼마냐? 얼마예요? 10이죠? 여기 x 18이고 여기 마이니까. 그죠? 그래서 포물선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도를 하지도 않겠지만 다른 여타의 그 2차 곡선에 타원이나 쌍곡선에 비해서 포물선을 하나 여러분이 자꾸 그려버릇 하셔야 되는 게 준선. 그리고 준선을 그렸으면 거기서 그리고 땡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왜 그리는 거야? 아무튼 포물선의 정의는 준선. 초점이 있으면은 그 포물선 문제에서 위에 주어진 점이 있단 말이야. 위에 주어진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같다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그럴수록 높은 거 풀지도 않겠지만. 오케이? 넘어갔어. 자, 포물선 y제곱은 10x의 초점을 f라고 하래요. 자, 그러니까 얘도 또 y제곱, 대부분 y제곱밖에 잘 안 내요. x제곱 잘 안 냅니다. 자, 그럼 얘 4px로 얘는 분수니까 만들어 보시면 4p가 4분의 10x죠. 다시 말하면 p가 2분의 5야. 그죠? 얘는 오히려 기본형이죠. 기본형. 꼭지점이 지금 원점이 되겠고 오른쪽으로 P만큼 왼쪽으로 P만큼 여기가 이제 초점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2분의 5씩 밀려서 여기가 준선.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내가 그리는 과정대로 여러분 잘 그리시면 된다고. 그랬을 때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 P하고 그 다음에 A가 6,3이 있대요. 6,3. 참고로 6,3은 어디쯤에 있느냐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원점이었어요. 여기가 원점. 꼭지점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아니야. 그럼 6,3인데 초점의 좌표는 지금 2분의 5,0이니까 6,3은 한 이쯤에 있겠죠. A 6,3은. 그죠? 그때 뭐 구하래요? AP랑 PF랑 최소값 구하래요.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림만 안 그려진 거고. 그죠? 뭘 체크하셔야 돼요? P가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그러면은 PF랑 P에서 준선까지랑 길이가 같다. 이걸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얘랑 더하려면 그러면은 얘랑 더하는 거랑 같은 거고 대신 얘는 그러면은 최소니까 이거 이제 최대 최소 문제죠. 여기에서 P는 지금 이런데 막 돌아다니는 애야.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A에서 P까지 재고 P에서 준선까지 재는 거니까 제일 가까우려면 언제겠어요? 그냥 직선으로 찍었을 때 되겠죠. 다시 말하면 P가 어디일 때? 여기일 때가 제일 최소겠네요. 최소. 그럼 최소값 얼마겠어요? 여기 지금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여기에서 저기까지 아닙니까? 얼마야? 얼마냐고? 몰라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6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인지 이거 모르겠다고 하면 작살 나야지 지금. 알아요. 6 빼기 2분의 5 하시면 돼요.